완성분을 나타내는 거거든. 그럼 주격조사 뭐 있어요? 해봐. 주격조사. 이가 은는 이가 할 때 은는 아니에요. 은는은 뭐라고 했어요? 보조사라고 했지? 이가 그러면 얘들아 상대방이 나보다 나이가 많아. 깨서 알겠지? 이가 깨서 만약 그리고 단체야. 에서 이렇게 4개 정도가 있다. 근데 이 에서는 주격조사로 쓰일 때도 있지만 안 쓰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얘네 자, 그 정도 알고 들어가고요. 또 얘들아 조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쉽게 생략된다고 그랬지. 꼭 격조사를 쓸 필요 없어요. 쉽게 생략되고 그리고 격조사 대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슨 조사를 더 많이 써요? 특별한 태도 더해주는 보조사 더 많이 씁니다. 알겠지? 야 봐봐 선생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쓰지만요 선생님께서 도 오셨다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선생님 도 오셨다 선생님만 오셨다 이런 식으로. 얘들아 선생님께서 오셨다도 주어지? 생각해보세요. 선생님 도 오셨다 얘 주어 아니야? 보조사는 격을 안 나타내요. 그지? 그러니까 격조사가 생략된 형태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럼 봐 선생님 도 오셨다 선생님 도 오셨다 그랬을 때 오신 거 누구예요? 그렇게 주어를 찾는 거예요. 도를 썼다 하더라도 선생님만 오셨다 하더라도 오신 거 누구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 얘기하면 자 밑에 보세요. 주어는 동작이나 상태의 성질 주체 자 주체도 그럽시다. 그러니까 서술어 동작은 동사고 상태 성질을 했을 때 상태는 형용사고 성질은 이다거든요. 근데 이거 포인트 동작은 동사 상태는 형용사 그 다음에 성질은 이다예요. 알겠어요? 이다예요. 그곳의 동그라미 주체가 되는 거죠. 주체라는 말은 결국 주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 높임법은 뭘 높이는 거예요? 문법 요새 이제 배우잖아요. 주체 높임법은 주어를 높이는 거예요. 알겠죠? 자 됐습니까? 서술의 풀이 대상이 되고 그냥 읽어볼게요. 그 공식 필기 다 해놨어요. 형성 채연이나 채연굿이라는 말. 자 여기 바로 묶어봐. 채연굿이라는 말이 뭐 있는데 채연은 명사, 대명사, 수사 말하는 거지? 한 단어 말하는 거고 채연굿이라는 말은요 구나 절이거든. 얘네들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어절 이상이 채연 역할을 한다는 건데 명사구나 명사절 말하는 겁니다. 알겠지? 명사구나 명사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코스모스가 같은 구라든지 알겠지? 그 다음에 현지가 모범생 임과 같은 명사절 말하는 거예요. 알겠지? 얘네들도 뒤에 뭐가 붙을 수 있냐면은 조사가 붙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 이각께서 핵심은 이각께서예요. 그 다음 밑에 예문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단체를 나타내는 주격조사 애가 붙을 수 있는데 정부에서 도서관을 건립하였다. 근데 이 경우는 외우면 안 돼요. 이때 있잖아. 이 에서가 주격조사가 되려면은 가로 대신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가로 대신할 수 있나요? 정부가 도서관을 건립했다. 맞아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 밑에 보세요. 축제가 학교에서 열렸다. 이거 부사가 맞죠? 축제가 학교가 열렸다. 이상하지 않아요? 가로 대체할 수 없지? 그럼 에서는 부사격으로 많이 쓰입니다. 근데 일부 명사, 일부의 경우, 일부 사례의 경우에는 걔가 주어 자리에 쓰일 경우가 있어. 주어 자리에 쓰여야지 됩니다. 팁은 주격조사에서는 가로 대신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됐어요? 자, 그럼 봐봐. 요 예문 볼게요. 그녀는 정부에서 일한다. 좋겠다. 알겠지? 그녀는 정부에서 일한다. 요거 뭐예요? 그녀는 정부에서 일한다. 자, 일하는 거 주체 누구예요? 그러니까 주어 아니잖아요. 정부의 주어 아니죠. 어디서니까 부사어 맞아요? 자, 이 경우는 정부에서 그녀를 채용했다. 그럼 정부가 그녀를 채용한 거지? 정부가 그녀를 채용한 거지? 채용한 거 누구? 정부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 보면서 연습하세요. 알겠죠? 아, 이거 정부가가 안 되네. 이건 정부가가 되는 거잖아. 그래요? 근데 요럴 때도 있잖아. 이 에서가 붙는 말들을 보면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예요. 알겠지? 근데 개인을 나타내는 명사는 절대 안 붙어요.
철수해서 이렇게 안 돼요. 알겠죠? 철수해서 안 되죠? 당연히. 철수해서 밥을 먹었다. 안 돼요. 뭔지 알겠어요? 단체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봐. 단체. 여기 회사 넣어도 돼요. 삼성에서 그녀를 채우겠다. LG에서 그녀를 채우겠다. 학교에서 그녀를 채우겠다. 다 되죠? 이해돼요? 근데 개인이 들어가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어법에 어긋납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주격조사는 생략될 수 있고 보조사가 붙을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주격조사뿐만 아니라 모든 조사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돼? 심지어 니는 서술격조사 생략될 수 있어 없어요? 니네 래퍼들 서술격조사 다 생략하거든? 나는 학생, 너는 선생 하겠죠? 나는 학생. 우리가 없어요. 알겠지? 심지어 서술격조사를 생략하더라도 얘들아, 걔 뒤에 이다가 붙었다는 형태로 추론을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조사는 대부분의 격조사는 생략 가능합니다. 근데 얘들아, 일부 조사의 경우는 생략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때인지 나도 몰라요. 그 문맥에서 서술어의 성격에 따라 달라요. 알겠죠? 어떤 서술어가 어떤 조사는 생략 못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 알겠지? 자, 근데 이 경우 봐봐. 이 경우 에서가 생략되니 안 되니? 그녀는 정부 일한다. 이상하죠? 이렇게 조사가 생략 안 되는 경우는 부사격의 경우 생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죠? 근데 대체로 조사는 주격 조사뿐만 아니라 생략이 거의 가능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보조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나 지금 밥 먹어. 이렇게 보세요. 조사 없지? 조사 없어? 당황하지 마. 주어가 없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생략된 경우 빼고는. 밥 먹는 거 누구? 그러니까 주어죠. 이렇게 다르라고. 자, 옆에서 봐봐. 나는과 나도 이거 주격조사 아니지? 나도 주격조사 아니지? 하지만 배고픈 거 누구? 나. 그렇게 짜진 거예요. 알겠지? 배고픈 거 누구? 나. 그럼 걔는 주격조사 대신 보조사가 쓰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는 당연한 거예요. 물음에 대한 대답인데 지혜가 지금 어디 있어? 라고 했을 때 도서관에 있대라고 얘기해도 물음에 지혜가 나와 있지? 그러니까 뭐든지 문장 성분이 생략되는 경우는 필수 성분이 생략되는 경우에는 문맥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을 때 다 생략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아는 이란 주어가 나와 있지? 아프대 이어졌지? 근데 또 영아는 약을 먹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관용적 표현이 뭐예요? 속담이나 한자성어 같은 거거든. 근데 속담은 주어가 누군지 확실하게 특정하지 않잖아요. 불난집에 부채질한다 라고 할 때, 자, 불난집에 부채질한다 할 때 누가 그런 행동을 합니까? 누군데? 이런 사회성이 없는 거죠. 불난집에 부채질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불특정 다수를 의미하는 거지. 특정해서 누군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어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럴 때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서술어 별표 치세요. 서술어가 중요합니다. 선생님 아까 언급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 모든 언어가 동사 많은 서술어 안으로 한다고 했지? 우리나라는 서술어로 될 수 있는 게 몇 개? 3개예요. 그거 기억하도록 하세요. 자, 어쨌든 서술어는 주어의 동작 어찌하다, 상태 어떠하다, 성질 무엇이다인데 이 동작이 동사에 해당하는 거고 상태가 형용사에 해당하는 거고 성질이 무엇이다니까 이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렇죠. 주로 서술어로 쓰이는 것. 동사, 형용사, 체어 플러스 서술격 조사 이다. 얘네들이 주로 서술어로 쓰입니다. 알겠지? 엄마 되세요? 이거 기본 상식이에요. 얘네 언어와 매체 공부하는데 진짜 문법 공부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서술어로 쓸 수 있는 개수 3개 품사 대박 그러면은 품사예요. 동사, 형용사, 이다. 공통점이 뭐야? 가변을. 공통점이 가변어들. 활용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서술어는 활용이 돼야 돼요. 알겠죠? 가변어들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따가도 얘기하지만은요, 얘네 견문장 판단할 때 얘네들의 개수가 2개 이상 발견되면 무조건 견문장이에요. 동사, 형용사, 이다가요, 어떻게 변형됐든 간에 얘네들의 개수가 3개 이상 발견되면 2개 이상 발견, 2개 이상 발견되면 무조건 견문장입니다. 어떤 식의 문장인지는 그때 분석하면 되는 거예요. 문장이 아무리 길어도요, 얘들아, 문장이 엄청 길죠? 16어절이에요. 16어절로 된 문장을 썼는데도 딱 봤더니 동사, 형용사, 이다가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러면 견문장이 아닙니다. 문장이에요. 단 3어절이라도.
얘들아 넓은 밭이 있다. 딱 3어절이지? 이거 혼문장일 것 같아요? 견문장일 것 같아요? 이거 안 적어도 돼요. 이따가 나옵니다. 넓은 밭이 있다. 혼문장이에요? 견문장이에요? 자 보세요. 서술어 뭐야? 넓은 저기 밭을 꾸며주지? 그래서 이거는 관형어입니다. 그런데 넓은 이 원래 품사가 뭐예요? 원래가 아니라 지금 얘 넓은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지? 그러면은 무조건 저게 뭐지? 되게 짧은데? 선생님 믿으세요. 무조건 저거 견문장이에요. 얘는 왠지 알아요? 서술어로 쓸 수 있는 게 두 개가 발견되지. 넓은과 있다죠. 그러니까 쉽게 넓다와 있다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자 봐봐. 그러면은 있다와 넓다로 된 문장들이 구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서술어가 있어야지 문장이 되죠. 주어만 가지고 어떻게 문장이 돼요? 예. 그럼 주어는 생각했겠지? 자 그럼 봐봐. 있다는 밭이 있다. 넓다는 밭이 넓다. 얘네 이런 것도 되는 건데 이따가 나오겠지만 일단 이렇게 발견하고 뒤에 쓴 어미에 따라서 이게 관형사용어미지? 되게 간단합니다. 관형사용어미지? 그래서 이런 걸 관형절이라고. 명사용어미 있으면 명사절이고 부사용어미 있으면 부사절이 되는 거예요. 됐지? 자 그러면 볼게요. 자 형성 볼게요. 형성 그냥 보면 돼요. 용언의 종결형 그냥 일반적인 거죠. 읽는다 아름답다. 연결형 아니 니네 봐봐. 연결형이라는 것은 이어진 문장을 만든다는 건데 니네 이어진 문장은 한 문장 한 문장 이어지는 거니까 주어 서술어가 이어지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봐봐. 날씨도 안 좋은데 어디로 가야 할까 라고 했을 때는요. 안 좋은 데 있잖아. 요것도 서술어고 가야 할까 할 때 그것도 서술어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어진 문장은 앞문장의 서술어와 뒷문장의 서술어가 다 있어요. 그치? 자 그 다음에 본용어 더하기 보조용어인데 3번 그렇게 치세요. 자 다시 이게 자꾸 이어지나. 보조용어이 뭐야? 일단 명확하게 아세요. 용어는 동사나 형용사를 말하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에는 본용어 말고 보조용어라는 게 있는데 보조용어는 본용어 뒤에 쓰는 거지. 자 그래서 본용어의 의미를 보충해줘. 보조용어는 말 그대로 보조예요. 자기 혼자 스스로의 의미를 드러내기보다는 앞에 나오는 본용어의 의미를 보충해줍니다. 혼자서는 의미를 형성하지 않아요. 알겠지? 혼자서는 그 의미를 형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독립된 의미는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응.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원래 본용언이라도 본용언으로 사용되던 것도 원래 의미에서 벗어난 보조 용언으로 사용됩니다. 3번은 그냥 알려준 거예요. 원래 보조 용언으로만 사용되는 게 있어요. 쉽다, 않다 이런 거. 쉽다, 않다 이런 거. 그런데 원래 본용언으로 사용되던 것도 원래 의미에서 벗어나면 보조 용언으로 사용되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다가 뭐 뜻이에요? 시죠? 하지만 그런 의미로 사용 안 되는 게 있어요. 일단 먹고 보자 이런 거. 두고 보자 이런 거. 그게 보다의 의미가 아니거든. 알겠지? 나는 그녀를 잊어버렸다 할 때 이 버렸다는 무슨 용언이에요? 자 봐봐. 버리다의 의미? 버리다의 의미 아니지? 따라서 무슨 용언? 따라서 잊어의 의미에 버리다의 의미가 보강된 거예요. 이건 시험범위 들어갑니다. 버리다가 어떤 역할을 하는 줄 알아요? 있다라는 의미에다가 버리다가 붙으면 완료형이 돼요.
근데 영어에서의 현재 완료, 저기 영어의 완료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작상 그래가지고 어버리다 그 완료의 의미를 추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보조용어죠. 보조용어는 얘들아, 그럼 본영어하고 한 세트 아니에요? 수거처럼 봐야 돼요. 한 세트예요. 독립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 얘를 보강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요, 요거를 분석할 때는 얘가 하나의 뭐다? 그러니까 하나의 소설로 분석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알겠죠? 너네 프린트 되게 잘 주셨습니다. 알겠죠? 나는 관악고 프린트를 보면서 수업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프린트 내용은 굉장히 잘 선별했어요. 하지만 얘들아, 선별만 잘했고요. 설명은 내가 해줘야 돼요. 그렇죠? 본용어 더하기 보조용어의 경우인데, 그러니까 나는 보충 설명 해주는 겁니다. 알겠지? 니네 이 수업 교재 이거는 오해하지 마. 내가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요 분석 노트 있잖아. 요 노트 필기하고 있잖아. 니네 엄매 선택한 사람들 절대 보지 말고요. 이렇게 수업 듣는 거 특강 4주 5주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한 거니까 이거 꼭 갖고 계세요. 알겠죠? 이해돼요? 근데 이거 노트 정리 그냥 한 거 재활용하는 거 아니에요. 니네 프린트 마켓 다시 값대기해서 내가 요번에 3일 동안 다시 작업하고. 알겠죠? 먼저 보세요. 자, 어쨌든 이거 하나의 서술이다. 얘기했어. 그래도 뭐 이해 안 되면 저 질문해야죠. 이게 왜 하나의 서술이에요? 서술이에요. 수거처럼 쓰이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요거랑 그리고 요 중간에 뭐니? 이 중간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자, 중간에 안 들어갑니다. 알겠지? 본용어가 보조용어는 나는 그녀를 잊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안 되죠? 이게 안 돼요. 중간에 뭐가 안 들어가요. 알겠죠? 네, 봐봐. 나는 사과를 먹고 버렸다. 자, 이거는 버리다의 의미 있어 없어요? 있지? 버리다의 의미 있어 없어요? 있지? 그러면 따라서 무슨 용어? 얘는 본용어입니다. 자, 이 중간에도 뭐니? 이게 들어갈 수 있어요. 나는 사과를 먹고 쓰레기통에 버렸다. 진짜 깔끔하지 않나요? 그지? 이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이 경우는 이어진 문장으로 봅니다. 알겠지? 이 경우는 나는 사과를 먹고 나는 사과를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문장이 과도하게 생략된 거죠.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어진 문장이에요. 알겠죠? 이거는 혼문장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이거는 이어진 문장으로 봅니다. 그래서요, 얘도 서술어고 얘도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몇 개의 서술어? 원래 이어진 문장은 문장이 이어진 만큼 앞에 문장의 서술어와 뒤에 문장의 서술어가 따로 있거든? 그러니까 서술어가 두 개, 각각 서술어예요. 알겠어요? 이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일이냐면 원래 얘는 따로 떨어져 있어야 돼요. 자, 들어봐. 나는 사과를 먹고 나는 사과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라는 문장인데 의미를 다 생략해서 그냥 붙었을 뿐이에요. 알겠어요? 뭐만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이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얘가 얘를 보충해 주는 게 아니고 이건 사과를 먹는 거고 이건 사과를 버리는 거니까 각각의 의미가 살아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술어 두 개, 몇 개? 두 개. 얘네. 그러니까 요거랑 구별하는 문제도 수능에 나와요. 시험법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됐습니까? 자, 그럼 사례. 이번 일을 제대로 해보자 할 때 이 보자가 보다의 의미해? 아니지? 그러니까. 자, 3페이지 서술격 조사 2단 이거고요. 그 다음에 서술의 자릿수.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술의 자릿수 처음 들어요? 앞으로 수능 문제 풀 때 언어와 매체 문제에서 서술의 자릿수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문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서술어예요. 다른 건 다 생략해도 니네 서술을 생략하면 진짜 짜증나죠. 서술을 얘기해야지 의미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알겠죠? 자, 그럼 볼게. 서술어는 이거 볼게요. 서술에 따라 완전한 문장이 되기 위해서 요구하는 필수 성분의 개수가 다릅니다고 했는데 쉽게 볼게요. 쉽게 이겁니다.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의 개수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이 서술어를 바탕으로 문장을 형성할 때 꼭 필요한 성분 개수예요. 알겠죠? 이해돼? 그래서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가 있어요. 한 자리란 것은 당연히 얘들아 한 자리든 두 자리든 세 자리든 공통적으로 뭐가 필요할까요? 서술어는 무조건 뭘 필요로 해요? 주어는 필요해요. 알겠지? 자, 그래서 당연히 주어는 필요하죠? 한 자리는 주어 필요하고 두 자리도 주어 필요하고 세 자리도 주어 필요해요. 됐지? 자, 그러면 주어만 필요로 하는 것 이게 한 자리입니다. 알겠어요? 밑에 볼게요. 주어만을 필수로 하는 거 예쁘다 같은 거죠. 이거 봐봐. 누가 예쁘다. 끝. 뭐 더 필요하니? 꾸미는 말이 오건 안 오건 그건 선택이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두 자리 서술어는 주어 이외에도 목적어 나라고 해요. 나는 오화예요. 주어에 나 이거죠. 그러니까 봐봐. 세 개입니다. 목적어 또는 필수 부사어 또는 보어예요. 자, 그러니까 더하기 목적어 오화 이거예요. 필수 부사어 오와 오. 그러니까요 메인 메뉴 하나에다가 보조 메뉴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알겠죠? 자, 됐어요? 다시 한 번 말해줄게요. 이건 서술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는 거지.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동사를 서술어는 바로 타동사가 올 때예요. 타동사가 올 때예요. 뭐가 타동사인지는 그 개념은 몰라도 얘들아 먹다 목적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그 다음에 필수 부사어라고 했을 때 아까 얘기했지 담다 같은 거. 난 아빠와 담다 이런 게. 그 다음 보호를 필요한 건 딱 두 개예요. 뭐죠? 되다와 아니다. 알겠지? 되다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서술에 따라 답다니까.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세 자리 서술어는 목적어하고 필수 부사어가 다 나오는 거예요. 목적어도 생략이 안 되고 필수 부사어도 생략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주다 같은 게 대표적이에요. 잘 보세요. 할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용돈을 주셨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생략된다면 저 되는데요? 라고 자꾸 우기는 사람이 있는데요. 안 돼요. 너네가 관심을 갖고 대화할 때 할아버지께서 나한테 주셨어. 오, 진짜 궁금하지 않아요? 할아버지께서 나한테 주셨다? 궁금하죠? 뭐가? 뭘? 목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할아버지께서 용돈을 주셨다? 아, 물론 문맥적으로 봤을 때 너한테 준 거겠지라고 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할아버지께서 봐봐 내가 심통한 표정 야 너 표정 왜 그래? 할아버지께서 용돈을 주셨어. 근데 왜 표정 왜 그래? 아니 동생한테 줬다고. 동생한테만 줬다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해야지 오해가 없는 겁니다. 알겠어요? 할아버지께서 용돈을 주셨는데 봐봐 삐진 표정이다? 나한테는 안 주고 동생한테만 줬다고. 알겠지? 얘 봐봐 야 나한테 용돈을 주셨어. 누가? 꼭 필요한 거야. 알겠죠? 자, 됐어요? 그 다음에 4. 서술어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어요. 똑같은 서술어가 반복될 때. 이것도 이어진 문장이야. 자, 지호는 서울에 살고 재철이는 부산에 산다. 그리고 서술어가 무엇인지 예측이 가능할 때. 나는 어제 영미를 만났어. 경미를 만났어. 나도. 그러니까 보통 있잖아. 서술어가 생략되든 주어가 생략되든 그랬을 때는요. 이어진 문장이거나 아니면 대화 상황에서 생략돼요. 이어진 문장이거나 대화 상황에서 생략됩니다. 알겠죠? 아, 보통 우리가 대화는 말을 주고받으니까 불필요한 성분 다 이미 알고 있는 성분들 다 생략하지 않나요? 얘 봐봐. 그거 생각하면 정말 피곤하지 않나? 문장 성분을 다 이해를 바래준다. 그치? 자, 이제 목적어. 야, 목적어. 자, 가기 전에요. 한번 우리 또 보충 좀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 용어 중에서요. 이건 니네가 독해를 해야 돼요. 어떤 문장에서 어떤 성분을 생략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생략하고 판단했을 때 말이 되면 돼요. 알겠어요? 생략이 가능한지 안 한지는 니네가 자신 있게 판단 내려줘. 그거 생략하면 절대 안 되는 경우인가요? 그거 생략하고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경우예요. 이해돼? 자, 그럼 봐봐. 생략이 가능한 성분과 생략이 불가능한 성분이 있는데 생략이 가능한 불가능한 성분은 필수 성분이라고 하고요. 알겠지? 보통 주어, 목적어, 보어는 다 필수 성분이에요. 쓰이기만 하면. 알겠지? 자, 여기서 생략이 가능한 것은 수의 성분이라고 해요. 용어 알아두세요. 수의 성분이라고 합니다. 자, 볼게요. 할아버지께서
나에게 용돈을 많이 주셨다. 할아버지께서 용돈을 많이 주셨다. 자, 몇 어절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서술어 뭐예요? 주셨다. 서술어. 주어는 뭐니? 할아버지께서. 자, 그러면 용돈 기관이 미안해. 용돈은 얘가 목적어지? 네. 그럼 나에게는 뭘 꾸며줘요? 그러니까 니네가 살아있는 독해야 돼요. 나에게 용돈이에요. 용돈 아껴온다고 관용을 해요. 이거는 저성능 사이보그입니다. 알겠지? 나에게 용돈이 아니라 나에게 주셨다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부사어는 위치가 되게 자유로워요. 부사어는 위치가 되게 자유로워요. 알겠지? 이렇게 따로 멀리 떨어져서 꾸며줄 수도 있어요. 알겠지? 물론 뒤에서는 못 꾸밉니다. 자유롭다고 하지만 영어처럼 뒤에서는 못 꾸며요. 영어로 뒤에서도 꾸밀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앞에서 꾸며야 되는데 조금 떨어져서 꾸며도 돼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 와도 돼요. 할아버지께서 용돈을 나에게 주셨다 해도 되고요. 나에게 용돈을 주셨다 해도 돼요. 얘는 영어는 이렇게 위치 이동하면 의미가 달라져요. 먼저 알겠죠?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되고요. 자, 얘도 부사하고 얘도 부사하고. 자, 지금부터 선생님 문제를 낼게요. 이게 실전이에요. 자, 1. 자, 서술의 자릿수를 한번 숫자를 적어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필수 성분 개수 적어보고요. 자, 그 다음 이게 문제에서 물어보는 답이거든. 주성분 개수. 부속성분 개수. 독립성분 개수. 자,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물어보니까요. 지금 이거 하느라고 딱 1분 줄게요. 해봐요. 할아버지께서 나에게 용돈을 많이 주셨다. 서술의 자릿수 몇 자리? 필성분 몇 개? 주성분 몇 개? 부성분 몇 개? 동성분 몇 개? 원래는 이것조차도 안 줘야 되는데 지금 실수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이거 파악하고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뭐 시간이 끌 건 없고요. 일단 서술의 자릿수 몇 개예요? 세 자리가 알고 있죠? 세 자리인 거 알고 있죠? 주셨다니까. 그지? 세 자리죠? 자, 그럼 얘들아, 세 자리인데 서술의 자릿수. 자, 필수성분 개수입니다. 필수성분 몇 개? 세 개? 응. 그러니까 이거 1번하고 2번은 구별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술의 자릿수는 세 자리지만 필수성분 물어보면 4개예요. 필수성분은 아까도 얘기했잖아. 생략이 가능한 문장 성분이 아니냐. 서술도 포함시켜야 돼요. 이해돼? 그러니까요, 얘들아, 서술의 자릿수에서는 서술을 빼야 돼요. 서술가 요구하는 거니까. 됐지? 서술가 요구하는 거니까 서술을 빼야 돼요. 그러나 필수 성분의 개수는 얘들아, 필수 성분 여기서 별 붙여볼까? 하나, 둘, 셋. 얘네들 필수 성분 아니에요? 그럼 이 중에서 서술을 빼면 3개죠. 서술을 포함시켜서 보면 필수 성분 4개지.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겠지? 필수 성분이 4개지? 이 중에서 주셨다는 서술어니까 서술의 자릿수는 얘가 빠져야 돼요. 서술어가 요구하는 거니까. 그럼 주성분의 개수 몇 개예요? 주어 서술어잖아. 아, 3개. 미안해. 나처럼 대답하면 안 된다. 자, 목적어까지 3개죠. 주어 서술어 목적어 3개죠. 얘들아, 부속성분 개수 몇 개예요? 부사가 몇 개 나오네? 관용 없지? 2개. 독립성분은? 빵. 됐지? 선생님 이거 왜 적어줄까요? 실전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이게 예문이 있을 때는요, 이걸 물어볼 수도 있고, 이걸 물어볼 수도 있고, 이걸 물어볼 수도 있고, 4번을 물어볼 수 있고, 5번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물어보든 간에요. 얘네 일단 저거 분석부터 잘해야 돼요. 알겠지? 요거 분석부터 잘해줘야 돼요. 얘네 제발
시간 충분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판단하지 말고요. 간단하게 주, 부, 목, 부, 서 이렇게 적으란 말이에요. 시험지에다가 적으라고요. 알겠죠? 주, 목, 보 다 적을 필요 없어요. 주, 목, 보, 서 이렇게 적으자고. 알겠죠? 그래야지 실수하지 않아요. 알겠지? 자, 그리고요. 적으세요. 자, 이제 팁을 줄게요. 자, 서술어 자릿수 분석할 때, 자, 서술어의 자릿수를 분석할 때, 자, 팁. 먼저 서술어부터 봐야 되지. 서술어의 대략적 의미를 파악합니다. 자, 서술어의 대략적 의미를 파악하세요. 한국인이니까 대략적으로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차려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요, 그 서술어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단어를 절대 출제하지 않아요. 알겠지? 뭔지 아세요? 그는 매우 현학적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단어의 뜻을 모르는 경우에는 출제하지 않아요. 뭔지 아세요? 하지만 문법 교과서에 나오는 예문의 뜻을 모른다면 어휘력이 많이 부족한 겁니다. 알겠죠? 자, 되세요? 그러니까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요. 다음 두 번째,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애매한 경우. 그러니까 이거 파악하기가 진짜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예문에 현혹되지 마세요. 예문에 현혹되지 말고 기본 문형 분석을 합시다. 그러니까 보통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알겠지? 아주 애매한 경우에는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요. 기본 문형 분석을 했을 때는 자리수가 나와요. 그러면 기본 문형 분석이 뭔데요? 아까 내가 주어 자리라고 했죠. 주어 자리를 뭐라고 했죠? 무엇이 누가. 서술은 어찌하다. 이게 기본 문형 분석이에요. 알겠지? 그러니까 봐봐. 이런 겁니다. 무엇이 어찌하다 이런 거 있죠. 이런 식으로 무엇이 무엇을 뭐뭐하다 이런 식으로. 알겠지? 자, 됐어요? 자, 지금부터 애매한 경우 줄게요. 어차피 예문 분석이니까 선생님이 지금 세 가지 예문 줄게요. 얘 자릿수. 얘 자릿수. 얘 자릿수. 한번 보세요. 이게 수능에 나왔을 때,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에서 조금은 많이 틀리게 했던 예문들입니다. 나는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아름답다. 적합하다. 자릿수. 보세요. 실제로 이런 예문 나오면 진짜 헷갈려요. 식당에서 꼭 필요 써요, 안 써요? 근데 써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근데 그렇게 판단될 수 있는데 자꾸 이게 식당에서가 캥긴 거예요. 나는 궁금한데 이런 거잖아, 그지? 이럴 때, 자, 먹었다 가지고 누가 뭘 먹었다 되잖아요. 어디에서는 필요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먹었다, 일반적으로 누가 무엇을 먹었다 됐잖아요. 나는 고기를 먹었다. 어디에서가 중요해? 그럼 부차적인 겁니다. 나 어제 고기 먹었다. 이거죠. 어디서? 이렇게 할 때는 개인적인 궁금함이. 예. 어제 뭐 먹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어제 뭐 먹었어? 나 어제 고기 먹었어. 근데 어디서 먹었는지 왜 말 안 해? 그거 물으면 그런 게 안 들어간 거잖아. 그러니까 봐봐. 먹었다는 몇 자리야? 두 자리예요. 자, 다시 한번 요거 필수예요, 아니에요? 예, 필수 아니에요. 자, 작은 것이 아름답다 할 때 작은 생략돼야 돼요.
안 되지. 그러면 두 자리 아니야? 두 자리 아니야? 그러니까 니네 기계들 보면요 작은 생략한대